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일본 방문한 김에 한국까지 와서 DMZ를 들어갔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아닌가. 미국 대통령인데 비무장지대, 이 분쟁지대인 거 아니에요, DMZ 같은 경우. 그런데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뭐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요. 어디 미국 대통령이 이 위험한 곳을 갑니까? 그런데 뭐 삼국의 만남이 성사가 됐죠. 남북이야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을 뿐이고, 이제 북미 핑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뭐 다 같이 만난 요런 케이스가 됐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세 명이 나오면서 이제 대화 영상이 일부가 공개됐는데,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 이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원한다면 남측이랑, 우리나라죠, 남측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찾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이 앞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면은 좀 더 좋겠는데, 영상 공개 여기부터 돼 있습니다. 요 짧게만 돼 있어요. 이 건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뭐 평화의 집 그쪽에서 나오면서 요렇게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렇게 답을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이 만나는 전례를 만들자, 뭐 이런 건데,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오갔어요. 근데 이게 아무 목적 없이 이랬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만난 적은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베가 막 끼어들었어요. 아베 같은 경우가 김정은한테 조건 없이 우리 한번 만나자. 김정은이 그냥 유의하고 있다 이러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거를. 근데 이날은 DMZ에서 이제 만난 이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한 발언이냐면은 요 며칠 전인 6월 26일로 돌아가 볼게요. 26일로 6.25 다음 날이죠. 이제 이 6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정확히 북한이라고 하지 않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요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에서 요런 답이 옵니다. 북미 대화는 뭐 지들이 뭐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미 대화라고 했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서 할게요. 북미 대화는 이제 남한 쪽이, 대한민국이 이제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북미 관계는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둘 관계에서 친분 관계, 이 둘의 친분 관계에서 기초를 한대요. 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둘도 사실 친분을 쌓을 이유는 그건데, 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친분이 쌓이고 있는 건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 그 대한민국, 남한 이 대한민국을 통한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재자 역할, 뭐 촉진자 역할,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한을 주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좀 기분이 나빠요. 북한에서 자꾸 무시를 하니까 우리나라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북한의 외무성 있죠.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 발언한 겁니다. 권정근 외무성 국장이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3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네가. 제3자는 빠져라. 한국은 제3자다.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낄 때 껴라 이런 거죠. 근데 요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다음날 27일 날 얘네가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김정은이 저런 발언을 했는데 언제든지 만나자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거면은 해석은 이거를 연결하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남한과 북한이 남북이 만날 수는 있다. 조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를 만나자. 근데 이게 비핵화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비핵화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 비핵화랑 상관이 없으면은 우리를 왜 만날까요? 정말로 조건 없이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동안 조건 없이 만난 적은 없죠. 장소랑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라고 했지 조건 없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는 조금 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베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유의하고 있다 끝. 팩트 체크는 이거예요.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이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우선순위다. 우리 남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만날 생각은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요런 단서가 달린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지금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북한이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죠. 올해 안에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뭐 3차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올해 안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이라도 뭐 이제 협상을 이어나가자 이런 개념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협상 자리 정도는 만들자 이런 거죠. 그냥 계속 만날 때마다 깨지고 있으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상을 이어나갈 의지, 서로 이제 카드를 해서 좀 조율이라도 해나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간단하죠. 북한에서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우리가 조금 보여줄 테니까 일단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부분부터 풀어라.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이런 개념이죠. 무역의 자유를 달라,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개념이고, 미국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계는 무슨 개뿔, 한 방에 그냥 비핵화부터 하자, 비핵화 한 방에 처리하자. 그러고 나서 요거 확정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너네 제재를 풀어주는지 하자. 이게 완벽하게 지금 입장이 갈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가자 이 개념인 거고,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어디서 너네가 비핵화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김정은이 저번에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삐져서 이제 대화도 단절시키고 자꾸 미사일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미사일 아닌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러니까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서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너네 리비아식으로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카다피처럼 너 총 맞아 죽으라는 거 아니야. 너네 체제 유지해준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카다피처럼. 근데 체제는 유지해 줄 거예요. 근데 카다피처럼 총 맞아 죽으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리비아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트럼프식으로 하자. 트럼프식. 내 방식은 따로 있어. 급기야 이제 조금 대화, 얘도 그냥 아예 판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트럼프도 한 발 물러나기는 해요.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자세는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가 나와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협상이 시작되든지 뭐가 되든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북한이 또 삐지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요거를 이제 트럼프의 재선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 요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꾸준히 언급드렸죠. 트럼프 재선에 계속 이용해 먹을 거다. 트럼프 재선에 꾸준히 북한에 대한 이슈를 이용해 먹으려면은 요게 협상이 완료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완료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끝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북한이 급해서 나오는 거를 트럼프가 그냥 주워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주워 먹었다 이러면 트럼프의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이슈를 미국은 조금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트럼프는 이제 2020년 재선 11월에 재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선 때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저는 작년 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차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강력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정말 강력하다라고 해도 이 이슈를 끌고 갈 거다. 2020년 11월까지. 그리고 11월 되기 전에 뭐 한 가을 정도에 가을이 아니죠. 내년 가을 정도에 이 이슈를 좀 크게 부풀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트럼프의 표심에 뭔가 하나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하나 나온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 작년부터. 근데 제 생각은 아직도 뭐 틀림없다라기보다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거를 재선에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협상만 이어지면은 되는 거잖아요. 협상이 완료가 돼도 세부상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북한에서 이러잖아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서로 친분에 의해서 이런 발언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내가 봤지, 내 외교가 이 정도야. 너네 북한의 지도자랑 친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 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뭐 종목이니까 그거 말씀드릴 건데, 그거 전에 요거 하나만 뭐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도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즈는 뭐 워낙 뭐 미국의 대표지니까 알고 계시죠.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1년에 나고야에서 이제 마오쩌둥이랑 닉슨 대통령이랑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해가지고 1971년에 핑퐁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1972년에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트럼프가 DMZ를 간 거를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간 거랑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문점 회동을 이런 세기의 만남이다. 이거는 미국과 대화로 한때 닫혀있던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이랑 대화하면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세계의 위험부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용이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제 뭐 수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악으로 갈지,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최악으로 갈지, 아니면 충돌의 위험을 줄여서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지, 요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악보다는 충돌의 위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서로 친분이 있대잖아. 북한에서 이거를 트럼프가 말하면은 에이 트럼프 역시 쇼맨십 이러는데,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을. 물론 이제 트럼프를 겨냥하기보다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 거고, 우리나라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긴 한데, 참 좀 화가 나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데, 받아먹을 거면 받아먹고.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DMZ 갔다 온 게 굉장히 좀 평화의 꽃을 피는 게 아니냐라는 요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지를 딱 봤을 때 근데 주가는 왜 이러나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굳이 뭐 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는데 뭐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아베가 뭐 뒤통수 치고 뭐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막 곤두박질 치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IT는 짱짱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 잘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급이 좀 들어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게 이게 문제다.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지금 뭐 아난티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뭐 현대로템, 뭐 LS산자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이고 좀 큰 종목들이 나머지 자잘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신 위에 한번 돌파 시도는 나왔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밀려 있는 건 사실인데 이 16,500원 요 구간에 기존에 개파랑 밀린 다음에 계속 이 구간을 돌파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6,500원 이 구간을 지금 두들기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 더 두들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1선, 61선 여기 다시 한번 올라타면 또 두들기겠죠. 계속 두들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들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돌파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난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16,500원 가격 뭐 적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500원을 돌파해서 종가로 안착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유지만 해주면은 이거는 위쪽으로 아마 좀 보이는 구간이 조금 꽤 높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너무 뭐 세게 눌려 있어 갖고 적어도 여기 17,500원 이 구간에 이렇게 두들긴 거 이 구간을 돌파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 돌파 못한 게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16,500원 요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16,500원 돌파하면 좋고 지금 현재 14,000원 전후 있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위에는 16,500원 저항이고 아래는 14,000원이다. 요 두 가지 가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엘리베이 종목이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엘리베이는 근데 좀 좋아요. 얘는 9만원만 유지해주면 돼요. 지금 위에 돌파하는 거 좋아요. 돌파하면 다 좋지. 10만원 단위 넘어가고 하면 좋죠. 10만원 위쪽 넘어가는 거 중요한데 얘는 넘어가는 거보다 9만원만 유지해주면 돼요. 9만원 유지하고 여기서 이탈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엘리베이는. 제가 이 경협주를 정리해드리는 게 이게 이탈하면은 이탈해서 회복을 못한다. 9만원 회복 못한다라고 하면 경협주를 안 보는 게 유리한 거고 만약에 여기 계속 유지해준다라면 경협주가 지금 가능성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비 같은 경우 제가 이 식량지원 관련주가 제일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일 강한 종목들 맞죠? 이쪽 식량 관련주 조비가 대장주라고 했고 조비가 먼저 튀면은 그 다음에 경롱 뭐 아시아 종목 대유 이런 거 보시라고 했는데 조비가 먼저 튀었고 이중천장 만들고 지금 밀렸습니다. 23,000원 초반 쪽으로 와 있는데 이 구간 23,000원 정도 유지해주면 되고 얘는 밀리면 2만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23,000원 유지하는 거 현재 가격권 중요하다. 위쪽으로 27,000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면은 2만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잘랐다가 2만원까지 기다리던지 23,000원 회복할 때 다시 사던지 하면 되겠죠. 다음 경농. 자 경농 같은 경우 밑에 16,000원대 요 구간에 뭐 61선이랑 있으니까 하단을 16,000원 쪽을 지지선으로 놓고 위에 18,500원 돌파하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갈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이 식량 관련주만 본다고 하면 저라면은 조비 쪽이 그동안 대장으로 많이 활동했으니까 조비를 먼저 샀다가 먼저 튀면은 급등이 나오면 저는 한 번 정도 정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농이나 뭐 아시아 종목 이런 식으로 교대를 할 것 같아요. 먼저 튀니까 튈 때 같이 튄다라고 하면 그냥 조비를 들고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밑에 하단에 요 뭐 7,000원 초반 부근에 7,000원 100원 막 이 정도 부근에 여기부터 해가지고 7,200원대 이제 61선까지 이렇게 강력한 이 지지선들이 있는데 여기 그냥 이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7,7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자 대유 같은 경우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뭐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요거는 14,000원 구간, 요 구간대를 13,5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요 구간을 유지해주면은 위쪽으로 갈 수 있고, 지금 15,000원 구간에 21선, 60선 여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회복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요 그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있죠.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된다. 얘는 좀 그 정확하게 딱 단위가 종목마다 딱 22,000원입니다. 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뭐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 이렇게 구간별로 보는 종목인데, 대우는 구간별로 이렇게 500원 사이 이렇게 구간별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은 13,500원에서 14,000원, 상단은 16,500원에서 17,000원 요 정도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쌍용양회 같은 경우 저는 뭐 가면은 뭐 인프라 구축, 뭐 도로 깔고 이제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중요하다 했죠. 레미콜 시멘트, 그 도로 까는 거, 아스팔트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쌍용양회 같은 경우 아래로 이제 6,000원에서 6,000원 초반 사이 요 구간 정도를 뭐 지지 삼으면은 된다. 뭐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이제 6,500원, 6,5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시멘트 중에서는 성진양에 제일 뭐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9,400원 요 구간대에 있는데 이 구간 유지해주면 제일 좋고, 밀리면은 8,9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9,400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10,000원을 빠르게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탄력을 받으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뭐 이거는 좀 더 봐야겠죠. 위쪽에 뭐 11,500원 뭐 2군 차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 뭐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14,000원까지는 볼 가능성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은 뭐 바로 위에 돌파하는 10,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니까.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힘은 열심히 잘 모으고 있어요. 급등까지는 안 나요. 잘 모으고, 힘을 모으는 놈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세진다. 돌파하기까지 정말 지루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솔브레임 최근에 보셨죠? 솔브레임 그동안 이놈이 참 잘 못 가고 기술력은 좋은데 지루하네요. 근데 저기 돌파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했는데 돌파하자마자 좋아졌죠. 이런 것처럼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000원 전후 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21선 있고 61선 이렇게 힘 열심히 잘 모아놨어요. 바닥 찍고 와갖고 여기서 힘 모아놨다고요. 그러면 61선만 올라타면은 이제 6,500원, 6,4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요 구간 돌파해주면은 좋아질 수 있는, 얘는 제 급등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원래 현대시멘트를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거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36,000원 지금 요 구간 중요한 구간인데, 웬만하면 밀리지 않고 여기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3만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요 구간 유지해주는 게 좋고, 위에 43,000원을 돌파해준다면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위쪽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산전, LS산전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좀 잘 올라왔죠. 그래서 뭐 전력 쪽 같은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고 개성공단 나오고 하면은, 개성공단주는 뭐 저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 뺄게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LS산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대장이다. 뭐 전기 관련주는 많긴 한데 가장 뭐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도 다가오고 스마트 그리드도 이제 계속 구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LS산전 같은 경우는 좀 볼 수 있다. 지금 추세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21선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보다는 21선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쪽은 위를 보기보다는 21선을 아예 이탈해서 딱 그 거래량 실어서 21선 이탈할 때, 그때까지는 뭐 꾸준히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21선 이렇게 닿을 때쯤에, 오늘 같은 경우 닿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매수 자리로 보고, 21선 부근이 매수 자리를 보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올라와 있죠. 추세를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인 뭐 경험주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위쪽에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2,650원 구간, 요 구간 여기서 뭐 2,700원 사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인데 2,700 여기는 여기 갭 떨어진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2,500원인데 요 위에 있는 2,650원에서 2,700원 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좋아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을 돌파하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저항을 돌파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항을 돌파 못하면 다시 밀린다는 뜻이에요. 참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 얘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잘 안 보는 종목이긴 해요. 전통적으로는 좋은 종목이었지만 강한 종목이었지만 요즘엔 잘 안 본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 요 지금 요 종목도 21선 60선 요 사이에 5,500원 전후 뭐 이 구간에서 뭐 놀고 있는데 뭐 위쪽에 뭐 계속 뭐 저항이 계속 겹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기분이 썩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도 과거에는 좋았던 과거의 영광은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라면 이거 좀 교체할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쪽으로. 물론 이게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지금 과거에는 이 종목이 셌지만 지금은 안 세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명전기보단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그동안 뭐 매매 많이 하면서 사실 이건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없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은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려 넘어갔는데 요번에도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제가 로봇 관련주나 뭐 이런 거 볼 때 뭐 스맥 이런 거는 이제 뭐 매매 대상으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서정기자 짧게 매매하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 21선 유지했고 요 양봉 하단 부근이고 61선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양봉 상단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그러면 4,65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650원 요 구간 정도를 돌파하면은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그러면 위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한 방이 있는 종목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서 이런 한 방이 좀 있다 참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성 하니까 이건산업 빼놓고 갈 수가 없네.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한참 약세를 보이다가 보통 한번 튀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강하게 튄단 말이에요. 이건산업이. 그래서 테마주 좋아하고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드리는데 단점은 그거예요. 한 번 튈 때 많이 튀는 종목은 힘을 엄청 많이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평소엔 더럽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더럽게 약하잖아요. 반등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한 방 나오면 한 방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대신 나오면은 좀 세게 가는 종목이다. 한 방에 세게 가는 종목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북한은 뭐 산지다 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주로 해서 과거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요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여기서 추가락이 뭐 급격하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얘는 이렇게 원래 그 3,080원, 90원 요 구간대에서 저 지지가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밀린다 이러면 피곤한데 만약에 여기서 뭐 요런 도치 모양이라던가 뭐 이제 하방에서 이제 반전 패턴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장악형 이제 추후에 배울 건데 요런 샛별형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하락을 벗겨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한솔홈데코도 이건산업이랑 비슷해요. 더럽게 약해요. 평소에 가면 한 번에 세지는 모양은 있는데 평소에는 더럽게 약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티플렉스인 뭐 이쪽 같은 경우는 히토류 때문에 한번 튀었잖아요. 북한 관련주도 북한 관련 얘는 히토류 때문에 한번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다가 이렇게 좀 약해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뜬금없이 한번 갈 때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제 힘있게 한 번씩 올라가죠. 근데 기존에는 힘이 좀 약했어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음봉으로 밀리잖아요. 피레침 달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요 3,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안착하게 된다면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힘을 한번 소진을 했기 때문에 히토류로 힘을 한번 소진을 했기 때문에 힘을 조금 모아야 돼요. 그래서 힘 모으려고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이해하시겠죠? 지금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랫 구간에 내려와 있는데 자꾸 올라가려는 시도는 해요. 이번 주에도 한번 시도는 나왔었고 그죠? 시도는 하니까 여기 힘을 조금 모아서 2,900원 안착하고 3,000원 이렇게 넘어가주면 2,900원, 3,000원 요 구간만 넘어가주면 위쪽으로 한번 쭉 이렇게 멋지게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얘도 그 T플렉스랑 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밀릴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간다기보다는 가다가 밀리는, 아까 보셨죠? 그 방금 전에 T플렉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해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힘을 여기서 더럽게 많이 모으고 있죠. 이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한번 뿌면 좀 무섭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안 가고 이걸 밑으로 내리면은 또 무섭게 내려갑니다. 근데 하방보단 위쪽이 낫지 않겠느냐,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부터 모은 거잖아요. 지금 힘을. 그죠? 올해 3월부터 계속 힘을 모은 거잖아요. 디플렉스가, 해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모은 힘이 한번 분출되면은 꽤 멀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인 같은 경우 약간 뜬금포 형식이에요. 이 종목이 이 타이밍에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종목 갈 때 안 갈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 있다. 참고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침부터 이제 체결 강도나 이런 거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체결 강도 좋고 이런 부분 거래량 들어오고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고수들의 종목이긴 해요. 해인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포스코엔텍이 해인보단 좀 더 셌는데 뭐 최근에는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얘도 밑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모으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눌렸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 늘고 내려올 때 거래량 쭉 이번 주에 올라가는 시도했던 놈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21선만 잘 유지해 주면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시도를, 요 수급을 다시 한번 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철도주 쪽으로 뭐 대표 종목인데 뭐 지금 요 구간 25,500원에서 뭐 2만원 사이, 요 구간 사이만 유지해주면은 뭐 되겠죠. 21,500원을 빨리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21,500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위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은 원래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자금 규모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서정기전 뭐 이렇게 해인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총이 너무 낮아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못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 LS산전 같은 걸 매매하는 걸, 쌍용양이나 뭐 이런 걸 매매하시는 거, 유진기업이나.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하TI 뭐 철도주 하면은 뭐 항상 우선으로 1순위로 뽑히는 종목 중 하나죠. 얘가 최근에 약한 게 작년에 너무 많이 가서 그래요. 제가 이거 2,080원에 말씀드렸다고 했죠. 2,080원에 말씀드려서 최대 12,000원 위쪽에서 분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진짜 이거는 저도 놀랄 정도로 고점을 잘 잡아낸 종목인데, 사실 그거는 약간 반은 운에도 가까워요. 왜냐면 제가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상 뭐 100% 200%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080원에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뭐 금방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였고 그냥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요 종목하고 뭐 화성밸브하고 요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 좋게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작년에 힘을 너무 쏟아가지고 6배 이상 한 번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쉬고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에 비해서는 아직도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있잖아요. 2,080원이면 6,200원만 해도 3배잖아요. 요 6,200원 여기만 올라타주면 7,000원까지는 다시 볼 수 있어요. 7,000원으로 올라타야지 또 세질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보는데 대하TI가 저렇게 힘을 너무 소진해서 푸른기술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대하TI 이제 매도한 다음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밀려있지만 21선 61선 올라타줘야 하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14,500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매수가 아닙니다. 올라가야지 매수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16,500원을 넘어가 준다면 14,500원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6,500원을 넘어가 준다면 그때부터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들고 계신 분들이 뭐 관심 있다 뭐 혹은 들고 계신다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61선 21선 사이 이렇게 있는데 21선 얼른 올라타고, 얘는 이 6,700원 구간을 빨리 올라타줘야 돼. 6,700원 구간을 올라타서 여기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8,100원을 두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를 넘어가 주면은
이제 멋진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다.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에코마이스터보다는 다른 종목들에 좀 더 눈이 가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수평 이동 쪽을 생각은 하는데 뭐 아까우니까 이동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요 가격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뭐 토목이랑 철도랑 조금씩 건드리네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멋진 종목이에요. 얘도 아까 해인 말씀드렸을 때처럼 해인, 포스코엠텍 이런 것처럼 뭐 이건산업, 한솔동, 홈데코 이쪽처럼 그쪽으로 분류해드릴 걸 그랬네. 그쪽 관련주들처럼 뜬금포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건 좋고 옆에 쉬어가는 흐름 좋고 힘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한번 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4,350원에 빨리 제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위쪽에 여기 살짝 걸리고 있는데 여기 크게 의미 없어요. 4,350원 구간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 4,350원 구간만 회복해주면은, 그러니까 회복하기 전에는 가급적이 안 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4,350원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 많았는데 한 번에 정리해드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뭐 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뭐 그 이후의 움직임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메모해 뒀다가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협주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관심종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여름 정도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린 조건대로 해드릴 거고, 연말까지는 제가 요 조건대로 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름 지나서 관심 종목 요거 보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료라고 했어요. 그냥 유한타증권에다 계좌만 만들면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놨죠. 근데 볼 수 있는 조건을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슬슬 상향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그래서 최대한 밀어서 8월까지는 그래도 왜냐면은 영상 보고 바로 못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월까지는 하자, 요 조건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놨고요. 9월부터는 조건이 상향될 겁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관심 종목 보는 거. 연말까지는 굉장히 낮은 조건으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50만원, 100만원 요 정도만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매하면서 매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수수료 0.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서 보시면 된다. 9월 넘어가면은 요 금액이나 이런 게 좀 상향될 수 있다, 조건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실 분들은 빠르게 만드시면 된다. 뭐 만드는 방법은 제 홈에 가시면 여기 관심종목 따라하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요 밑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돼요. 저희 쪽에 뭐 그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그 연락처랑 뭐 성함 남기시면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 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유리하니까 공지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요 그 모바일에서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댓글 달기 있어요. 요거 터치해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을 잘 보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높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중요하다고 하고, 뭐 회사에서 저를 이거 평가하는 게 있어요. 조회수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좋아요 중요하다, 그리고 댓글 수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안 달리면은 유튜브 하는 의미 없지 않느냐. 저희 회사에서 평가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